소중한 글은 현재 30만 명 이상의 부모님들께서 선택을 해주셨고요. 200여 개가 넘는 초등학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내 1등 한글 교육 앱입니다. 저희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그런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이 학습자의 어떤 학습 수준을 예측하는데 이 AI 기술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아이들이 학습자가 초반 10문제를 풀었을 때 아직 풀지 않은 32,000개의 그런 문제들의 정오답률을 82%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 AI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타코드M의 안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한글을요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교육 서비스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소중한글이라는 서비스인데요, 그 소중한글을 만들고 있는 H2K의 김우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H2K의 대표 김우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가볍게 어떤 커리어를 밟아 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시절에는 로봇 연구를 주로 했어요. 무인 자동차라던가 감정 로봇, 인공지능 교사 이런 연구들을 쭉 진행해 왔고요. 박사 과정 중에 2017년도에 H2K를 창업을 했고 졸업은 2020년도에 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이 겁 없이 창업을 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 결심을 좀 하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대학원 과정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뭐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뭔가 새롭게 뭔가를 만들고 그걸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좀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이스트에서 오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는 되게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좀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어느 직업을 갖든 어느 자리에서 일을 하든 어떤 제가 생각하는 그런 미션이나 비전이 제가 하는 역할하고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꿈도 있어가지고 그런 걸 다 생각해 봤을 때 스타트업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소중한글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소중한글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서비스하고 있어요. 이 소중한글은 현재 30만 명 이상의 부모님들께서 선택을 해주셨고요. 200여 개가 넘는 초등학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내 1등 한글 교육 앱입니다. 근데 저는 소리를 AI가 학습한다. AI가 소리도 학습할 수 있나요? 요즘 AI 기술 적용된 서비스가 많잖아요. 근데 AI 기술을 어린이 교육 분야에 적용한 사례는 좀 드물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걸 또 한글 학습에 적용했다 하는 거는 이 소중한 글이 최초이고 유일합니다. 이 소중한 글 안에 AI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냐면 저희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그런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이 학습자의 어떤 학습 수준을 예측하는데 이 AI 기술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아이들이 학습자가 초반 10문제를 풀었을 때 아직 풀지 않은 32,000개의 그런 문제들의 정오답률을 82%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 AI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소중한 글을 만들기 위한 역경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어려움은 있으셨나요? 저희 회사에 어려운 점 너무 많았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시점은 사실 유료화 바로 직전이었어요. 사실 그때가 이제 창업을 하고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였거든요. 서비스는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매출이 없었고 투자를 받거나 정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되면 사실 거의 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 좀 사업을 접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팀원이 한 8명 정도 있어가지고 팀원들 다 불러서 지금 회사 사정이 이렇다. 그래서 좀 너무 미안하지만 혹시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으면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때 남아 계셨던 팀원분들이 모두 하나같이 우리 서비스를 저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계셨군요.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반드시 유료화로 내보내겠다. 내가 이 세상에 이걸 내보내겠다. 이렇게 다들 하셔가지고 그때 좀 한 몇 개월 동안은 모두 다 이제 그런 임금을 받지 않고 그렇게 개발에 몰두를 해서 결국 5월 달에 그게 유료화에
수익으로 전환이 됐고 매출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그 매출을 바탕으로 이제 투자도 또 네, 새로 받으시고. 새로 받게 되고 네. 하면서 사실 저는 지금이 저한테는 세컨 찬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두 번째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왜 이렇게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AI 쪽 개발이나 엔지니어 분들, 다른 뭐 데이터 분석가 분들을 석박사 과정을 좀 겪으신 분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또는 석사 과정에서 어떤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연구에도 되게 흐름이 있거든요. 네. 트렌드가 있어요. 네. 그런 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사실 저는 대학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학원에서 현재 가장 그 트렌드가 있는 그런 연구들을 직접 배울 수도 있고 그런 연구실과 또 학회에 참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그거에 대해서 또 활발히 논의해 볼 수도 있고 또 수많은 레퍼런스도 접하게 되고 네. 어떤 그런 대학원의 트렌드한 연구일수록 또 자금이 많거든요. 네. 또 그런 자금을 통해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또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시대와 같이 AI라던가 요즘에 챗 GPT로 대표되는 LLM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최신의 그런 연구들을 좀 경험해보고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곳이 대학원이니까 아마 대기업이나 여러 회사에서 대학원을 나오신 분을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AI 쪽에 종사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들은 비개발자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 뭘까요? 중요한 점은 그 러닝 커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러닝.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느냐. 요즘 이제 평생 학습 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평생 이렇게 뭔가 여러 일을 하면서 같이 학습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인생을 이렇게 100세 인생을 딱 펼쳐놓고 봤을 때 사실 2, 3년은 되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사실 개발이든 연구이든 확 집중해 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모든 게 사실은 좀 우선순위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좀 잠시 중단하고 뭐 개발 또는 공부 이런 연구 이런 거에만 한번 몰두해서 그때 실력을 확 키워보는 게 네. 사실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네. 사람도 적고 네. 리소스도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좀 여러 가지 일을 맡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만의 실력을 네. 갖는 게 또 중요합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 정의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떤 기술의 성숙도, 어떤 그런 전문성 이런 건 좀 경험의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은 해요.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채워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고의 전문가는 그러면 뭐 다 어떤 시니어 개발자 네. 아니면 뭐 어떤 어디서 되게 막 경력이 많으신 분들만 최고의 전문가냐 또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우리 회사 안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서로를 우리가 프로페셔널하게 대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프로페셔널의 그 정의가 어찌 보면 최고의 전문가 말과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본인의 업무를 본인 스스로가 잘 계획하고 그거에 따라 행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한 것 같고 스타트업은 또 계속 상황이 변하고 네. 또 고객의 소리에 되게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네. 사실 막 먼 미래의 어떤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바로 앞에 놓여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실행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 팀원들은 모두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중 한글 앞으로 나아갈 목표가 좀 궁금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한글을 뗐으니까 다른 언어들에 대한 육아 교육도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방향으로 좀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희 소정을 사용하시는 부모님들께서 가장 원하는 거는 영어 안 만드냐 소중 영어 네. 안 만드냐 네. 또 소중 뭐 수학 네.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 진짜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물론 있었고 근데 일단 저희는 소중 한글을 더 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소중 한글을 더 고도화하고 사업을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더 즐겁게 네.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약간 6세에서 8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소중 한글 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더 어린 아이들 또는 초등학교 입학해서도 어떤 그런 문해력이나 네. 이런 부분들까지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소중 한글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님에게 한글과 AI란?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의 시작은 사실 한글을 제가 배웠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한글을 모르고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한글을 모르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는 다 한글로 모든 걸 가르치는 거죠. 국어 시간뿐만 아니라 수학과 과학.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때부터 교육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학교에서 그런 어떤 배움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글은 어떤 이 아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AI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AI로 이제 AI 시대가 도래를 했고, AI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메타코드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건 뭐 저의 스토리고요. 아마 다들 처하신 환경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참고를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갖고 계신 그런 꿈들을 잃지 마시고 한번 즐겁게 또 거기에 흠뻑 빠져서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